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젯밤도 찜통더위 속에 시민들은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얼마 전 건설 현장에서 온열 질환이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무더위 안전대책은 생색내기 수준입니다. 무더위 속에 전주 지역의 악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가 해결책을 내놨지만 당분간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보름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36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더위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도내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네, 쉽사리 잠자리에 들지 못한 시민들은 한옥마을과 주변 공원들을 둘러보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달빛만이 남은 전주 한옥마을. 기승을 부리는 밤더위 탓에 거리로 나선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연신 해대는 부채질은 소용이 없고 친구와 나누는 음료와 수다가 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합니다. 혹독한 더위를 처음 겪는 2살배기 아이에게는 녹다 남은 얼음덩어리가 큰 휴식처가 됩니다. 좀 바람 좀 쐬려고 나왔었는데 아침에 얼음이 있어가지고 애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나와서 있어요. 바람이 잘 통하는 청연루를 찾는 발길은 한밤중에도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대청마루에 누워 물바람을 맞아보지만 한낮 폭염의 여운을 떨쳐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찜질방에서 불을 확 저한테 팽기는 것처럼 너무 더웠습니다. 못 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열대야도 있고 해서 잠도 못 자고 사람이 좀 너무 괴롭힘 당해서 힘듭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도 35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모든 시군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 찜통더위와 열대야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온열질환자와 가축 폐사, 농작물 피해 등 더위로 인한 재해 수준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어 건강관리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폭염이 힘든 건 안전장구를 꼭 갖춰야 하는 건설 현장 노동자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더위 안전대책은 생색내기 수준이라고 합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장 날이 뜨거운 오후 1시 30분 전주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가봤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효됐지만 그늘도 없는 뜨거운 불볕 아래서 작업은 계속됩니다. 작업자들이 잠깐이라도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쉼터를 마련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현장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무리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저희들 무리하게 안 합니다. 날씨 더워가지고. 이렇다 보니 얼마 전 온열 질환으로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지난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66살 A씨가 작업을 하다 5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발판이나 안전망 같은 기본적인 안전시설 갖추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재해의 원인이지만 살인적인 더위 속에 작업을 강행한 것이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날 오전에도 너무 더워가지고 구토 증세나 어지럼증이 있어서 얘기를 했대요. 일을 쉬고 퇴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고가 난 시각 전주 지역의 기온은 33.1도였습니다. 실제 체감 온도는 이거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동부나 재해대책본부는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1시간 주기로 1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고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해 줄 것을 건설 현장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까지는 휴식을 유도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그늘막 등을 하지만 안전보다 공기를 단축하기에 급급한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연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연일 이어진 찜통더위에 채소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농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가격은 상품 한 포기에 평균 3,900원으로 평년보다 22% 가격이 올랐고 무역시 한 개에 2,700원으로 32% 비쌌습니다. 깻잎과 방울토마토, 깐마늘 역시 가격이 오르고 있어 폭염이 지속될 경우 고온에 민감한 농산물의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때이른 더위도 더위지만 시민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참기 힘든 악취도 있습니다. 유독 전주에서 이런 악취 민원이 극심해서 시가 해결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대책의 대부분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어서 시민들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극심한 하수구 냄새에 밤낮 없이 시달려온 전주 삼천 인근 아파트.
악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하소연을 담은 현수막이 곳곳에 나붙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1년째 악취가 주민들을 괴롭혀왔는데 특히 흐린 날과 새벽 시간에 더욱 심해집니다. 거의 요즘은 매일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굉장히 정화조 냄새 있죠. 문 닫기가 힘들어지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공기 순환도 더뎌지면서 악취 민원은 도심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민원 전화인 120번을 통해 지난달부터 들어온 악취 민원은 모두 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가량 급증했습니다. 현재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은 혁신도시와 삼천 인근 송천동 등. 혁신도시는 김제, 완주 등 축산농가에서, 삼천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선 종합 리사이클링타운 관로에서, 송천동은 음식물 퇴비 등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시는 탈취 차량을 운영하는 등의 즉각적인 대책 외에도 불법 축사를 매입하고 삼천변에는 관로를 신설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수정 예산에 공사비도 올려서 반영을 시켜서 하반기부터 설계 진행 중에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6월 여름 전까지. 하지만 악취 해결까지는 몇 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시민들은 꽤 오랜 기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악취 민원은 비단 전주뿐만이 아닙니다. 익산과 완주 등 도내 곳곳이 비슷한 상황이지만 해결은 시원치 않습니다. 인력 부족이나 예산 탓이 큰데 도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청와대 민원 게시판입니다. 도내에서 가축 분뇨와 공장 폐수 악취 탓에 심각한 고통을 호소한 글들이 눈에 띕니다. 신골래도 시군이 해결해주지 못하다 보니 청와대까지 문을 두드린 겁니다. 도내 악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700~800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는 폭염이 겹쳐 민원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7, 8월에 한 해 민원의 3분의 1이 집중되지만 제때 대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감 시설을 설치하려면 시군이 감당하기 버거운 예산이 드는 데다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시군 담당자도 익산을 제외하면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지도 인력을 좀 늘려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완주 같은 경우에는 실과에도 전부 다 인력이 다 어려운 형편이에요. 대처가 한계 상황이지만 전라북도는 각 시군 소관이라며 해결에 소극적입니다. 실제 도가주로 악취를 관리하는 곳은 익산 산단과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등 9곳뿐입니다. 악취 제거를 위해 구성한 민간협의체도 혁신도시 한 곳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기가 악취가 잘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각 발생원별로 면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시군 지자체를 넘어서서 전라북도가 나서서 악취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모니터링과 제재, 지원 등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 확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성명을 내고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확대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정시 확대 대신 현행 수준의 학생부 중심 전형 비율을 유지하고 학교 교육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군산대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방류를 목적으로 한 갯개를 인공 증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갯개 개체 수증대에 상당한 기여가 예상됩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내 갯벌에서 어린 갯개 500여 마리가 방류됩니다. 갯개들은 군산대 연구팀이 해양환경공단과 협업을 통해 인공 증식에 성공해 확보한 개체들입니다. 갯개는 환경부령의 멸종위기종이자 해양수산부령의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중복 지정된 희귀종입니다. 연구팀은 그동안 개체군 회복을 위해 산란 유도에서부터 부화와 유생의 발생과 성장 등 갯개의 생활사를 관찰했습니다. 이어 방류를 할 수 있는 규모의 어린 갯개들을 확보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미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 갯개의 특성상 탈피를 하면서 서로 잡아먹는 게 서로 많습니다. 그래서 개체수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연구팀은 해양생물공학적 신기술을 구현한다는 목표를 갖고 개의 생활 주기에 맞춰 반년간 실험실에서 일상을 함께했습니다. 환경당국은 갯개의 개축은 복원 지역에 대해 특별보호구역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기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해서 자연 개체 수가 증가하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서식지가 위협을 당하거나 하면은 또 새로운 방류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와 성공으로 멸종 위기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한 단계 높아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군산대 연구팀은 앞으로 역시 보호 대상 해양생물인 남방 방개 인공 증식을 연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환자를 살린 하트세이버들이 도내에서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올 상반기 심폐소생술로 환자를 살린 일반인 6명과 소방공무원 등 37명에게 하트세이버 배지와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나 호흡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킨 사람들로 도내에서는 지난 2016년 175명, 지난해 259명으로 점차 늘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등 고속도로 법규 위반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속도로 순찰대는 휴가철 관광객 방문이 잦은 대천 나들목 등 주요 명소에 교통경찰과 순찰차를 배치해 속도 위반 등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음주운전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이동식 단속도 벌일 예정입니다. 유독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올 여름입니다. 시원한 수박이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당도가 높은 진안고원 수박이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소식 송인호 기자입니다. 최고의 품질과 당도를 자랑하는 진안고원 수박 출하가 본격화했습니다. 진안군 동양면과 안천면 일대 고원지대 250여 헥타르에서 생산되는 진안 수박은 큰 일교차로 당도가 11브릭스로 높고 아삭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진안군은 다음 달 4일과 5일 동양면 체련공원에서 수박 축제를 개최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완주군이 구이면에 발효 특화 가공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가공센터는 숙성실과 포장실, 살균기 등의 가공 장비를 갖추고 쌀 식초와 과체류 농축액을 혼합한 식초 음료,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식초 스틱 등을 생산하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연간 8톤 이상의 지역 쌀과 과체류가 소비될 전망입니다. 완주군은 로컬푸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농업에게는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과 소비자에게는 보다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 검은색으로 된 교통신호등을 노란 신호등으로 교체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려 속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일단 용성초와 중앙초등학교에 우선 설치한 뒤 효과가 좋으면 나머지 학교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눈에 잘 띄는 노란 신호등 설치로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이 일손 부족으로 벼 병해충 방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무인 헬기를 이용한 방제 작업을 진행합니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오수면 등 8개면에서 실시되는 공동방제는 총 3천여 헥타르의 무인 헬기 20여 대가 투입되며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종합살균제와 종합살충제가 지원됩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익산시는 10월 전국체전을 앞두고 타 시군에 비해 지나치게 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다음 달부터 6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유예 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지금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읍시가 주요 관광지와 유원지에 와이파이 존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읍시는 1억 2천만 원을 들여 내장산 국민여가 캠핑장에 무선 중계기 8대를 설치해 관광객들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구절초 테마공원과 정읍사 관광지에도 연말까지 와이파이 존을 추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장영수 잔수 군수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과 정책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현재 자문위원은 강기정 전 국회의원과 장 군수 등 2명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가 오늘부터 28일까지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열립니다. 명사들의 이야기와 음악이 함께하는 국악 콘서트 다다미, 내일 남원 국립민속국악원에서 마련됩니다. 가람 이병기 선생의 작품을 음악으로 감상할 수 있는 작은 음악회가 오늘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고창 문화의 전당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늘 복합 인형극 물의 요정 방울이를 공연합니다. 국내외 뮤지션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 다음 달 3일부터 4일간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20회 전주 명품 복숭아 큰잔치가 오늘과 내일 전주 종합경기장 동편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가 오늘 시청 강당에서 최형만 개그맨의 책으로 세상과 소통하라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시 풀꽃의 나태주 시인이 오늘 정읍중앙도서관에서 강연을 진행합니다. 전주시가 오는 30일까지 전주 독서대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홍보를 위해 SNS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전라북도가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수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후보자를 접수받습니다. (7월 24일) 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특보가 이어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전주 26.5도, 김제 26.2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일어났고 낮 최고 기온은 최고 36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